시댁. 어머니, 저 왔어요. 어? 안 계시네? 형님,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집이 왜 이렇게 텅텅 비었어요? 동서 왔어? 장 보러 가셨는데 남편이랑 사방님도 같이 나갔어. 근데 지우는 안 왔어? 지우는 공부해야죠. 이제 외고 들어갔으니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거기가 얼마나 경쟁률이 빡센데. 성훈이는 왔나 봐요. 잠깐 편의점 간다고 나갔네. 그래도 어머니 생신이라 올 줄 알았는데 지우 얼굴 보기가 쉽지 않네. 이러다 얼굴 까먹겠어. 지우가 성훈이랑 같은 부류인 줄 알아요? 성훈이야 공고 들어갔으니 공부 아예 놓은 거고. 할머니 생일이라도 챙겨야 망나니 소리는 안 듣고 살죠. 안 그래요? 어? 망난이라니? 무슨 말이 그래? 솔직히 말이 취업계 고등학교지 그게 어디 제대로 된 취업 자리 알아봐주는 곳은 아니잖아요. 형님도 알면서 왜 그래요? 저희 때만 해도 공고 같다고 하면 순 날라리들만 가는 곳이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일반계 고등학교라도 보내시지 애 신세 망칠 일 있어요? 공부 애들이 얼마나 억센데요. 아마 학교에서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건 기본일걸요. 아, 상훈이도 벌써 하고 있으려나? 지우 안 데려오길 잘했다. 괜히 물들라.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성훈이만큼 착한 애가 어딨다고? 그리고 성훈이 입학한 학교 그렇게 질 나쁜 곳 아니야. 성훈이도 공부보다는 빨리 취업하고 싶다고 그래서 보낸 거고. 무슨 형님 형편 어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학원비 낼 형편도 아니라 그런데 보낸 거 누가 모를 줄 알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깡패들 모여있는 데를. 앞으로도 성훈이 오는 날엔 지훈 안 데려와야겠어요. 공부만 해도 모자란데 괜히 이상한 거 배워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니까 그러네. 됐네요. 저한테까지 변명할 필요 없어요. 힘들게 사는 거 뻔히 아는데 뭘? 잠시 후 시댁. 작은 어머니 안녕하세요. 성훈이 왔니? 그새 키가 컸네. 네. 지우는 안 왔나 봐요? 지우는 공부해야지. 너처럼 시간이 널널하지 않아. 근데 성훈이 너 몸에서 담배 냄새 나는 것 같다. 네? 담배요? 저 그런 거 안 피우는데. 어른한테 거짓말하면 못 써. 담배 피우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대로 말해. 아까 편의점 간다고 해놓고 담배 피우고 왔지? 어쩐지 아파트 입구에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더라. 동서, 성훈이 진짜 담배 안 피워. 기관지가 약해서 담배 냄새 맡는 거 자체를 싫어해. 형님, 이렇게 감싸기만 하면 버릇만 더 안 좋아져요. 솔직히 공고 다니면 애들 다 담배 피운다고요.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질 안 좋은 애들만 모여있다고. 성훈이 너 아무리 학교 환경이 안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고1이 담배를 피우니? 빨리 담배 내놔. 저 진짜 안 피운다니까요. 무슨 담배 냄새가 난다고. 엄마, 나한테서 담배 냄새 나? 담배 냄새 안 나. 동서 진짜 왜 그래? 왜 보자마자 트집을 잡아? 딱 봐도 폼이 담배 피우고 온 것 같으니 그렇죠. 제가 잠깐 학원 강사했던 거 알죠? 거기서도 이렇게 건들거리고 꼴통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꼭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성훈이 너 일단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선 담배 피우지 마. 아무리 네가 머리가 멍청해도 그 정도 개념은 있지? 동서, 말 좀 가려서 해. 어떻게 애 면전에 대고 그런 소리를 해? 엄마 됐어. 작은 엄마 이런 게 어디 한두 번이야. 그냥 냅둬. 어머머, 쟤 말하는 것 좀 봐. 어른한테 냅둬라니.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건데. 기가 막혀서 정말. 그날 저녁 집. 아들, 아까 기분 많이 상했지? 엄마가 미안해. 그런 소리나 듣게 만들고. 엄마가 뭐가 미안해. 작은 엄마 성격 이상한 거 엄마도 알잖아. 이젠 신경도 안 써. 그래도 마음 많이 상했을 것 같아서. 아까 식사할 때도 너랑 지우랑 자꾸 비교했다며? 아빠가 아까 얘기하던데. 엄마가 그때 밖에서 전화만 받지 않았어도 한 소리 했을 텐데. 아빠도 충분히 뭐라 했어. 됐어. 난 지우 그 자식이 불쌍하더라. 저번에 얘기해보니까 작은 엄마가 공부 압박을 엄청 주나 봐.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휴대폰 빼앗고 용돈 안 주고 완전 난리래. 외고도 기숙사 학교라서 가는 거래. 작은 엄마한테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서. 그러니까 말이야. 그렇게 스트레스 줘봤자 애 정신건강만 해지는데. 난 그래서 엄마가 내 엄마인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작은 엄마가 내 엄마였다고 생각하면 진짜 끔찍해. 그래도 작은 엄마는 돈 많잖아. 엄마는 돈 없어서 너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밀어주잖아. 다니고 싶다는 학원도 못 보내줘서 얼마나 속상한데. 에이, 그거야. 나중에 내가 돈 벌어서 다니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때까지 나 키워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 그러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 나는 엄마가 내 엄마라서 진짜 다행이다 싶으니까. 역시 우리 아들 착해. 이렇게 잘 지내줘서 고마워. 덕분에 엄마도 힘이 난다. 그렇다면 더 잘해야겠다. 다음 날 식당. 윤정씨, 와서 설거지 좀 도와줘. 오늘따라 손님이 많네. 아, 네, 바로 갈게요. 형님? 동서. 밥 먹으러 왔어? 여기 동서 회사랑도 좀 멀잖아. 아, 형님이 알바한다는 데가 여기예요? 아, 전 뭐 출장 온 김에 동료랑 밥 먹으러 왔죠. 어쩐지. 응? 뭐가? 아니, 형님 몸에서 왜 이렇게 쉰내가 나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형님이 식당에서 일을 해서 그런 거였네요. 아니, 그럼 어제 그 냄새가 형님한테서 난 냄새였나? 무슨 냄새가 난다고? 동서도 음식 먹으면서? 음식을 사 먹는 사람이랑 해다 바치는 사람이랑 어디 같아요? 아무튼 이 나이 되도록 아직 식당 알바나 하고 있으니까 성훈이 걔가 그렇게 삐뚤어지는 거라고요. 아, 뭐 따지고 보면 형님도 불쌍하긴 하죠. 여자는 남자 하기 나름이라는데 아주버님 아직도 공사판에서 일하는 거 보면 형님도 참 안쓰럽고 그래요. 성훈이 걔도 부모 잘못 만난 죄 받고 있는 거고요. 형님, 그래도 성훈이한테 이런 일 하고 있다고 말한 건 아니죠? 걔 그러다 더 삐뚤어져요. 어제도 보니까 어른 무시하는 게 깡패나 될 것 같더만. 동서,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니야? 어제도 나 없는 사이에 성훈이한테 뭐라고 했다며. 공고 들어간 게 뭐 어때서 그래? 난 내 아들 자랑스러워. 어머, 별의별 소리를 다 듣겠네. 그럼 꼴통 자식이 뭐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자꾸 꼴통 그럴 거야. 차라리 내 욕을 해. 부모 앞에서 자식 욕하는 건 무슨 경우야? 아니,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을 하죠. 윤정씨, 거기서 뭐해? 바쁘다니까. 아, 예, 들어가요. 얼른 가서 일이나 하세요. 그래야 안 잘릴 거 아니에요? 동서, 끝까지 그럴 거야? 윤정씨, 빨리 해. 네, 가요. 아무튼 수준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단 말이지. 가족 일하기에도 쪽팔려 죽겠네. 이틀 후 전화. 윤정아, 바쁘니?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 너 둘째랑 싸웠니? 네? 그게 무슨... 다음 주에 제사잖니. 근데 갑자기 너 보기 껄끄럽고 수준 차이 난다면서 안 온다 그러더라고. 이번엔 지후 얼굴 좀 볼 수 있나 싶었는데 갑자기 네 얘기 꺼내면서 안 온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해서. 왜 너네는 맨날 싸우니? 네가 형님이면 좀 마음씨 좋게 잘 달래고 그래야지. 안 그래? 동서가 그랬다고요? 정말. 암튼 가뜩이나 우리 외고간 똑똑한 손주 얼굴 못 봐서 요새 우울해지려고 그러니까 화해해서 둘째 오게끔 만들어라. 다른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 제사인데 그걸 안 온다 그러면 어떡해. 네 시아버지가 특히 지우 아꼈잖아. 옛날 같았으면 딱 장군감 됐을 거라면서 말이야. 아무튼 네가 둘째 마음 속상하게 했으니까 네가 해결해. 시어머니는 내가 며느리 달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니? 그럼 끊자. 어머니도 참. 성훈이 못 올 땐 찾지도 않으시면서 매번 지우만 아끼시네. 그리고 동서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맘 상한 건 무시당한 나지. 자기가 뭐가 맘이 상했다고 그래? 직후 전화. 동서. 지금 통화되지? 네, 뭐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어. 내 핑계 대면서 안 오겠다고 했다면서? 그게 무슨 말이야? 얘기 들으셨구나. 아니,
그제 형님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거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끼리끼리 논다는데 내가 형님이랑 이런저런 이유로 자주 보게 되면 나까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아무리 우리 남편이 잘 나가는 대기업 임원이어도 재수 온 붙은 형님네 만나면 갑자기 될 일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저번에 형님네 만나고 나서 제 남편 하고 있던 일이 잘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님네 올 때는 그냥 안 가려고요. 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지금? 동서, 사람 무시하는 것도 정도 같아. 아무리 우리가 어렵게 살아도 재수 온 붙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생각이 그렇단 거죠. 아무튼 이제 그러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어머니가 우리 똑똑한 지우 보고 싶어 하시던데 어쩔 수 없죠 뭐. 우리 지우는 더더욱 성훈이 같은 모자란 애랑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정말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래, 그럼 우리가 안 갈게. 그럼 됐지? 잘난 동서가 앞으로 어머니 생신에 아버님 제사에 조상들 제사까지 다 챙겨. 어머님한테도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네? 뭐라고요? 아, 잠깐만요. 끊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제발 나와달라고 사정사정할 줄 알았나 보지? 나도 내 자식이랑 남편 무시하는 인간들 보고 싶지 않다고. 어디 혼자 고생 좀 해봐라. 일주일 후 전화. 여보세요? 너 진짜 기어코 안 오겠다는 거야? 내가 해결을 할지 언제 너희 보고 빠지라 그랬어? 지방 큰 며느리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 빨리 안 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동서가 저희 식구 꼴도 보기 싫다는데 어쩌겠어요. 저희 보면 재수 없어질까봐 못 온대잖아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가요? 들어보니까 네가 오해한 거던데 뭘. 니네 어렵게 사는 건 아는데 말이다. 그렇다고 잘 사는 동생네 시기하면 되니? 너 때문에 둘째 혼자서 고생하지 않냐? 아, 빨리 안 와? 에이, 도저히 못 들어주겠네. 여보, 휴대폰 줘봐. 여보세요? 엄마? 아 그래 너 잘 바꿨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장남이 이래도 돼? 아무리 마누라가 그렇게 하자고 해도 막았어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바쁜 네 동생도 왔는데 네가 뭐라고 하나? 가봤자 뭐해요? 맨날 비교하시는데. 차라리 나랑 동생 비교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요. 내 와이프랑 자식까지 비교질 당하는 거 나 도저히 못 참아요. 들어보니까 재수 씨가 우리 식구 재수 없어서 못 만나겠다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빠진 건데요, 뭘. 엄마도 이왕 빠질 거면 우리 식구가 빠지는 게 더 좋잖아요. 아, 가정의 평화를 위해 이러는 거니까 이렇게 제 와이프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하던 제사나 마저 지내세요. 아버지 제사 우리도 따로 지낼 테니까. 앞으로도 웬만하면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끊어요. 이게? 야! 너 정말 이럴 거야? 끊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를 이렇게 지르셔. 앞으로 엄마하고 재수시고 전화 오면 받지 마. 영 끊자고 한 건 이쪽이야. 당신이 목 아프게 설명할 필요 없어. 고마워, 여보. 아, 근데 정말 연락 안 해도 괜찮아? 그래도 당신 어머니인데. 어머니도 어머니 나름이어야지. 나 어렸을 때부터 동생이랑 맨날 비교당하며 살았어. 근데 이젠 당신도 모자라서 성훈이까지 비교당하고 있잖아. 내가 그걸 어떻게 보고 있겠어?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마침 기회도 생겼으니 잡아야지. 우리 이제 쓸데없는 말 그만 듣고 우리 세 식구 열심히 사는 것만 집중하자. 그래, 그러자. 10년 후 장례식장.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찾아뵐 걸 그랬나 봐.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다니. 그래도 간간히 내가 안부 인사 드리고 그랬는걸. 그리고 갑자기 돌아가신 거잖아. 징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갑자기 뇌졸중으로 돌아가실지 누가 알았겠어. 형님, 이제 오세요? 형, 오랜만이네. 이제 얼굴을 내미는 거야? 엄마 죽고 나서야? 보자마자 그러지 마. 너 없을 땐 그래도 가끔씩 찾아뵙고 그랬어. 참 대단하다. 엄마 이렇게 돌아가신 거 다 형 때문이야. 형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느니 그런 소리에서 엄마 속이 까맣게 타 들어가서 이러는 거 아니야. 아 됐어.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서 뭐해. 이미 돌아가신 걸. 근데 형님, 10년 전이랑 되게 똑같으시네요. 차림새도 그렇고. 그동안 연락 끊고 살아서 조금의 발전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어째 그대로네요. 하긴 옆에서 자꾸 뭐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발전을 할 텐데 그렇지 않았으니 똑같을 수밖에 없지. 재수씨, 10년 만에 본 인사치곤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 어머, 제가 뭘 무례했다고 그래요. 그러는 아주버님은 장남이면서 너무 장남 노릇에 소홀한 거 아닌가요? 돈을 제대로 못 벌면 아들 노릇이라도 잘해야죠. 제 남편이 아주버님 빈자리 채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아, 됐어.
아직 손님도 안 왔으니 오랜만에 식구끼리 밥이나 먹자고. 잠시 후. 아, 맞다. 형님, 그 소식 아시려나 모르겠네. 무슨 소식? 모르시는구나. 어머니가 얘기 안 했나 봐요. 우리 지후 대기업 들어갔잖아요. 요즘 취업하기 엄청 힘든 건 알죠? 근데 우리 지우는 대학 졸업하기도 전에 단번에 붙어버렸어요. 얼마나 기특한지. 공부 잘하더니 결국엔 소원대로 대기업 들어갔네요. 그럼요.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요. 아, 그래, 축하해, 동서. 취업 진짜 어렵다던데 지우가 고생했네. 그동안 공부하랴 취업 준비하랴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이 빡센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이 정도는 감내해야죠. 그래야 나중에 편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들은 이제 뭐 집안 좋고 직업 괜찮은 여자랑 결혼만 하면 돼요. 곧 그렇게 될 거고요. 근데 성훈이는요? 딱 보니까 감이 오긴 하는데 그래도 뭐 지우 잘된 얘기만 주구장창 할 순 없으니까요. 우리 성훈이는 아유 뭘 그런 걸 물어. 딱 봐도 감이 안 잡혀. 오랜만에 봤는데 분위기 또 다운시키지 말자고. 그게 뭔 소리야? 성훈이 얘기하는 게 뭐 어때서? 아, 하긴 그건 그렇네. 아,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그래도 10년 만에 만났는데 예의는 차려야지. 어디서 보니까 남들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라 하더라고요. 그냥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솔직히 뻔하잖아요. 뻔하다니? 우리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안다는 거야? 뭐 대충 감 잡히는 게 있죠. 동고 나왔으니 대학은 당연히 안 갔을 거고 뭐 어디 공장 같은 데 취직했거나 아주버님처럼 공사장 잡보 일이나 하겠죠. 아님 뭐 편의점에서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있거나. 뭐가 됐든 최저시급 가까운 돈이나 벌면서 살고 있겠죠. 근데 뭐 그것도 성훈이 같은 애한텐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제가 물어본 건요. 어디서 깡패짓이나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게 궁금해서요. 혹시 감옥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 건 아니죠? 에이 설마. 성훈이 걔가 머리는 텅 비었어도 그래도 깡패짓 하고 그럴 애는 아니잖아. 아니야. 예전에 고등학생이 담배를 피우더라니까. 아직도 우리 성훈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지? 10년 사이에 동서도 하나도 안 변했네? 서방님도 마찬가지고요. 아, 뭐 우리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잘난 아들 왜 안 데려왔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신입이잖아요. 회사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자리 비우는 건 좀 아니죠? 그럼 성훈이는요? 이런 가족 행사에 또 귀신같이 왔었잖아요. 우리 아들도 좀 바빠서. 그리고 좀 멀리 있어. 그래서 지금 오기가 좀 그래. 뭐야? 진짜 교도소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죠? 어머, 나 그럼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 범죄자 처음 본단 말이에요. 형, 정말 그런 거 아니지? 대꾸할 가치도 없다 정말. 곧 알게 될 테니까 좀만 기다려라. 나 누가 보면 뭐라도 된 줄 알겠네. 성훈이 걔는 잘 돼봤자 다 쓰러져가는 중소기업 정도 다니는 게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러게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지 자식 교육은 잘 시켰어야죠. 창피하게 이게 뭐예요? 글쎄, 창피한 게 누군지 모르겠네.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그때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 보자. 근데 동서, 지후가 연봉이 얼마라고? 연봉 4천 정도 되죠. 신입사원 연봉으로는 높은 거죠. 형님도 연봉 4천 못 벌어봤죠? 아주버님도 마찬가지고요. 연봉 4천이라고? 되게 익숙하면서도 낯선 숫자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야, 나중에 알려줄게. 이제 손님들 온다. 여보, 우리 손님 같은데? 오, 가봐야겠다. 아유, 오셨어요? 왜 저래 정말? 여보, 너 아는 거 있어? 뭘 믿고 저렇게 비아냥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직도 거지같이 사니까 쪽팔려서 그러나 보지. 냅둬. 괜히 어머니 장례식까지 망치지 말고. 기분 나빠서 그렇지 뭐. 일주일 후, 시댁. 동서가 여긴 웬일이야? 어머니 집 정리는 우리 쪽에서 하기로 했잖아. 그냥 형님한테 맡기려니까 좀 불안해서요. 혹시 알아요? 어머니가 집에 돈이라도 숨겨놨는데 형님이 그걸 다 가져가실지? 어? 날 아직도 그런 사람으로 본단 말이야?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형님, 밖에 차도 없던데 설마 버스 타고 온 거예요? 오는 길 복잡할 것 같아서. 어떡하면 좋아. 아직까지 차가 없나 보네. 아니, 요즘 중고차 되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거 살 돈도 없는 거예요? 아님, 성훈이 걔가 돈이라도 뺏어가요? 그래서 그때 말을 아낀 거구나. 그죠? 동서, 내가 봤을 땐 동서 소설가 하는 게 적성에 참 잘 맞을 것 같아. 이 기회에 한번 직업 좀 바꿔보는 게 어때?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소설가예요? 아니,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잖아. 뭐 다 안 맞고 있긴 하지만. 장례식 땐 가뜩이나 어머니 돌아가셔서 동서도 놀랐을 텐데 더 놀라게 하면 쓰러지기라도 할 것 같아서 말을 아꼈는데 말이야. 이제 뭐 얘기해도 될 것 같네. 동서, 지우 연봉이 4천이라고 했지? 지우 연봉은 왜 자꾸 물어요? 그렇게 믿기지 않아요? 하긴 성훈이 같은 애는 쳐다도 못 볼 돈이긴 하죠. 우리 성훈이랑 통화나 해야겠다. 동서도 우리 성훈이 목소리 간만에 듣지? 인사나 해. 직후 전화. 엄마, 무슨 일이야? 아들, 거긴 이른 아침일 텐데 미안. 잠 깨운 건 아니지? 아니야, 나 아침마다 운동하잖아. 근데 왜? 나 지금 할머니 집에 와 있는데 여기 작은 어머니도 와 있거든. 오랜만에 인사하라고. 작은 어머니 옆에 계셔? 작은 어머니 잘 지내셨죠? 오랜만이네요. 그래. 오랜만이네. 근데 뭐 어디 외국에 있는 거야? 모르셨구나. 저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장례식 때 못 갔어요. 당장 처리해야 할 일도 많고 해서요. 일만 정리되면 바로 한국 가려고요. 그때 식사나 해요. 제가 식사 대접해드릴게요. 미국? 너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미국을 가? 아들, 바쁘니까 본론만 얘기할게. 아들이 요즘 얼마를 벌지? 요즘? 한 4천 벌죠? 네가? 네가 우리 지우랑 똑같이 번단 말이야? 네 연봉이 4천이라고?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4천을 벌어? 연봉 4천이요? 지우겐 연봉 4천을 벌어요? 야, 요즘 한국 물가 엄청 높아졌다는데 그렇게 벌고 어떻게 산대요? 지우 대기업 간다고 하더니 결국 못 갔나 봐요. 아니야. 대기업은 갔는데 신입사원은 그렇게 준다더라. 되게 짜긴 하지. 그렇게 공부해놓고 그 정도 버는 건 좀 억울하긴 하겠다. 작은 엄마, 전 연봉 4천이 아니라 월 4천 벌어요. 뭐? 그러니까 한 달에 4천을 번단 말이야? 네가? 너 연봉 뜻이 뭔지 모르는 거 아니지? 연봉이 1년에 버는 금액인 거야. 월은 한 달인 거고. 아무리 공고를 나왔다고 해도 이 정도 한자는 알아야지. 안 그래? 여전히 사람 무시하시는 건 똑같으시네.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4천 번다고요. 작은 엄마야말로 되게 이해력이 딸리나 봐요. 자꾸 말을 반복하게 만드네. 너가 이해해. 작은 엄마도 이제 늙었잖니. 아들, 이제 그만 끊자. 다음 주에 한국 오는 거지? 비행기표도 끊어놨어. 엄마, 그럼 그때 봐요. 다음 주에 봐. 오늘 하루도 파이팅하고. 직후 시댁. 이제 좀 오해가 풀렸으려나? 그래서 내가 지후 연봉 4천 받는다는 소리 듣고 되게 익숙한데 낯설다고 한 거야. 우리 성훈이는 달에 4천을 버니까. 둘이 그래도 동갑이라 이런 우연도 있나 보네? 그치? 아니 성훈이가 어떻게 달에 4천을 벌어요? 뭐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도박 같은 거? 생각하는 것 하고는. 우리 아들 사업해. 동서가 그렇게 무시한 공고에서 우리 아들 장학생으로 밀어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건너갔거든. 거기서 건축일 배우다가 3년 전에 회사 차렸어. 우리 성훈이 회사 건축물이 미국 건축 디자인 대회에서 1등하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자기들 건물 지어달라고 해서 요즘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래도 할머니 배웅해드려야 한다고 급하게 비행기표 끊은 거야. 얼마나 착한지 모르겠어. 한국에 있으면서도 일 바쁘다고 안 오는 누구랑은 참 비교된다. 그치? 그러니까 성훈이가 지금 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미국에 사업을 차렸고? 말도 안 돼. 지금 뻥치는 거죠? 그쵸? 이게 뻥이면 내가 소설가래야겠네. 난 원체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이런 거 지어내려고 해도 지어낼 수가 없겠더라고. 뭐 못 믿겠으면 다음 주에 우리 성훈이 직접 보시든가. 아까 성훈이가 그랬잖아. 그래도 작은 엄마니까 식사 대접은 하고 싶다고. 우리 성훈이가 참 옛날부터 마음이 넓었어.
어른 같지도 않은 어른 대접해줄 필요 없다고 이러네. 기가 막혀. 공부 못해서 공고나 들어간 애가 어떻게 미국을... 일주일 후 동서 집 앞. 어머, 동서 아니야? 형님. 아니 근데 차가... 이거 벤츠 아니에요? 어머, 아는구나. 동서가 맨날 국산차 끌고 오길래 외제차는 잘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안 그래도 우리 아들 만나러 가는 길인데 동서도 같이 가자. 마침 동서 동네 지나치는 거라 동서 부를까 생각했거든. 근데 마침 딱 나오네. 일단 타. 네. 근데 형님이 어떻게 이런 차를... 우리 성훈이가 사줬어. 이 조그만 게 1억이나 한다네. 그래도 뭐 승차감도 좋고 나 끌고 다니기엔 좋을 거라고 해서 우리 성훈이가 사주지 뭐야. 그것도 일시불로. 성훈이가 차를 사줬다고요? 차가 다 거기서 거기지 무슨 1억이나 한대요. 너무 과한 것 같네요. 그래도 돈값 하더라고. 근데 동서도 차 바꿔야겠더라. 그때 어머니 댁에 주차된 그 차 10년 전에도 끌고 다녔던 거잖아. 아니, 아무리 서방님이 임원직에서 해임되었다고 해도 그동안 모아둔 돈 있을 거 아니야. 차 좀 바꾸지. 똥차 끌고 다니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 교통사고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똥차라뇨. 그리고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남편 회사 관두니까 어디 나갈 일이 없어서 그래요. 괜히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는 그냥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지. 여자는 남자 하기 나름이라며. 동서가 그때 그랬지? 근데 그 말이 정말 맞나 봐. 우리 아들 덕분에 난 이렇게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동서는 남편은 해임되고 아들은 월급쟁이라 10년도 넘은 차 끌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아이 동서 말대로 중고차라도 하나 사지 그랬어. 그거 살 돈도 없는 거야 설마?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 돈 있거든요. 돈 있으면 하나 사. 아끼지 말고. 아들이 어디 호텔로 오라고 했는데. 여긴가 보다. 갑자기 호텔은 왜... 밥 사준다 그랬거든. 남편도 시간 맞춰서 온다고 했어. 요즘 남편 골프 치는데 재미 들렸거든. 난 필라테스 다녀오는 길이고. 우리 아들 6개월 만에 보는데 너무 설렌다. 동서는 10년 만에 보니까 더 그렇겠어. 그치? 네, 뭐 오랜만에 보긴 하네요. 30분 후 호텔 레스토랑. 어머 아들, 너무 오랜만이다. 여보도 와 있었네? 좀 늦는다고 하더니? 생각보다 차가 덜 막혀서. 재수씨 자주 보네요. 네. 어쩌다 보니 같이 오게 됐네요.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동서가 딱 보이더라고. 그래서 태우고 왔지. 잘하셨어요. 안 그래도 식사 좀 대접하려고 했는데. 작은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번 주에 통화하고 게 반가웠어요. 그래, 반갑구나. 그동안 많이 바뀌었구나. 사업한다더니 그게 정말이야? 아직도 못 믿는 거예요? 작은 어머니 의심 많은 건 여전하나 보네요. 뭐 명함이라도 드릴까요? 마침 하나 남아있긴 하네요. 자, 여기 보세요. 근데 영어 명함이라 동서가 잘 알아볼지 모르겠네. 그러시려나? 지훈이 걔가 외고 나왔잖아. 그럼 작은 어머니도 영어 대충은 알지 않을까? 아들이 외고 나온 거랑 엄마가 영어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동서, 봐도 모르겠지? 알아요, 저도. 저도 대학 나왔거든요. 그래, 뭐 대충은 알겠지. 그리고 명함 내용이 중요해. 우리 아들이 사장 명함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지? 그렇긴 하죠. 제가 코스 요리로 미리 시켜뒀거든요. 맛있게들 식사하세요. 작은 어머니 이런데 처음이시죠? 하긴 지우 걔가 연봉 4천을 버는데 어떻게 이런 데를 와봤겠어요. 여기가 한 사람당 50만 원씩 하는데. 50만 원? 여기가 그렇게 비싸? 우리 지우도 가끔 밥 사주고 그래. 당연히 그래야죠. 외고의 명문대까지 비싼 학비대 가며 보내놨는데 부모님한테 밥도 못 사주면 그게 어디 자식이에요? 그래도 대기업이면 복지는 좋겠네요. 전 요새 워라밸이 없어서 힘들어 죽겠어요. 왜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 볼이 쏙 들어간 것 좀 봐. 우리 아들이 고생 많어. 좀 쉬어가면서 해. 일도 좋지만 건강이 먼저잖아. 그래. 그래도 너가 사장인데 사장이 직원보다 일을 더 많이 하면 어떡해.
적당히 사람 부려가면서 일해. 너 혼자 다 하지 말고. 요샌 사장이 더 일을 많이 해야 해. 직원이 그래야 믿고 따라오니까. 그래도 한국 오니까 좋네. 있는 동안 푹 쉬어야겠다. 그래, 푹 쉬어, 푹. 동서는 근데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지우 얘기 좀 해봐. 대기업 갔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그러게요. 아, 온 김에 지우나 볼까? 안 되겠다. 그럼 작은 어머니가 싫어하시지? 내가 왜 싫어해? 그때 그랬잖아요. 같이 있으면 수준 떨어진다고. 지우한테 혹시나 나쁜 거 옮길까봐 저 올 땐 지우 못 오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전 같은 사람인데 이제 와서 만날 순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모님도 할머니랑 자주 못 만났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안 그래요? 아이, 그거는 그냥 내가 한 말이고. 넌 그걸 여태 쌓아두고 있었어? 10년도 더 된 얘기를? 10년 전이든 100년 전이든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그리고 수준 여전히 안 맞는 건 맞죠. 연봉 4천 버는 애랑 수준 차이 나서 어떻게 얘기해요? 하는 얘기부터 다를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연 4천 벌어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뭐? 너 지금 우리 아들 무시하는 거니? 아까부터 다들 왜 그래요? 야, 이럴 거면 저 그냥 일어설게요. 도저히 기분 나빠서 밥을 못 먹겠네. 동서 가는 거야? 그래도 50만 원어치 밥은 먹고 가지. 우리 아들이 아무리 돈을 잘 번다지만 50만 원을 꽁으로 날리는 건 좀 그렇네. 그건 예의가 없는 거잖아. 됐어요. 50만 원이 뭐 별거라고. 그럼 들어가세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안 그래도 수준 차이 나서 좀 가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뭐?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가면 좋겠다니? 수준 차이가 나서요. 저 한창 사업 잘 되고 있는데 작은 엄마 만나서 재수 옴붙으면 안 되잖아요. 어째 기운이 좀 불안하다 싶었는데 대놓고 얘기하면 신뢰될까봐 언제 얘기 드려야 되나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먼저 나가시겠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근데 좀 아쉽지 않으세요? 여기 1년 전에 예약해도 못 오는 데인데. 저도 지인 통해서 어렵게 예약한 거거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맥이 좋아야 올 수 있는 건데 그냥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저야 좀 참으면 되죠. 너 좀 잘 나간다고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 거야? 형님, 자식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킨 거세요? 얘 말하는 꼬라지 좀 보세요. 이게 맞아요? 부모 앞에 두고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말하는 재수 씨도 교육 참 못 받아봤나 봐요. 오는 소리 딱딱 하는구만 뭘. 갈 거면 빨리 가요. 오랜만에 새 식구 만났는데 밥맛 떨어지게 하지 말고. 그래 동서.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교양없게 이게 무슨 짓이야? 얼른 가. 안 그럼 직원 불러서 나가게 한다.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작은 엄만 참 여전하네. 그래도 그동안 좀 바뀌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더 골리는 재미도 있잖아. 그렇게 자기 아들이랑 남편 잘났다고 자랑을 하더니 얼굴 새빨개져서 나가는 거 좀 봐. 쌤통이 따로 없네. 그러니까 이제 성공한 맛이 좀 나는 것 같네. 우리 아들이 노력한 덕분이지. 고맙다. 우리가 너 덕분에 못 해본 경험을 다 해본다. 당연한 걸. 지금까지 나 키워준 것만으로도 이렇게 대우받을 자격 충분히 있어. 이참에 작은 엄마네 식구 다 불러서 집들이 하는 건 어때? 이사 간 지도 얼마 안 됐잖아. 그럴까? 그럼 좋지. 안 그래도 집들이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틀 후 차 안. 굳이 집들이를 왜 가냐고. 내가 당한 얘기 다시 해줘. 우리 부른 속셈 뻔하다니까. 그냥 바쁜 일 있다고 하고 안 가면 되잖아. 어떻게 그래. 그래도 집들이 한다고 불렀는데.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질 않아서 그래. 걔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한 사업가가 돼? 그래, 나도 오랜만에 서운이 좀 보자. 옛날에 친하게 지냈는데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하도 그래서 사이 모르잖아. 되게 착했는데. 넌 속이 있는 거야. 진짜 같은 나이인데 누구는 엄마 벤츠 사주고 누구는 밥 한 끼도 겨우 사주고 이게 뭐야 정말. 엄마가 대기업 가라고 해서 간 거잖아. 이제 와서 왜 이래? 이번엔 성훈이랑 나랑 비교하려고? 이제 적당히 좀 하지. 그래, 이제 그만 좀 해. 그냥 집들이잖아. 가서 얘기 좀 나누고 오자고. 그 집 식구들 보기도 싫은데. 1시간 후, 집. 동서 왔어? 멀리까지 오느라 고생했어. 지우 오랜만에 보네? 네, 큰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우 너 반갑다. 옛날엔 자주 놀기도 했는데 이제야 보니 감회가 또 새롭네.
대기업 다닌다며? 너도 되게 성공했다고 들었는데. 성공은 무슨. 근데 집이 되게 좋네요. 무슨 궁궐 같아요. 이런 집 있다고 들어는 봤는데 큰어머니가 살고 계실 줄은 몰랐네요. 좋긴 집이 다 거기서 거기지. 지우 너도 그동안 고생 많았어.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먹어. 근데 너가 하는 사업이 그렇게 잘 돼? 네, 뭐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안심하지 마. 사업이라는 게 갑자기 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 특히 너처럼 어린애가 벌써 사장하기 시작하면 망할 확률 100%야. 그러니까 지금 돈 많이 번다고 우쭐댈 거 없어. 뭐니 뭐니 해도 대기업 직원이 최고야. 돈도 따박따박 나오고 복지도 좋고 얼마나 좋아. 그건 그렇지. 사업은 너무 위험해. 그러다 집안도 말아먹을 수 있잖아.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 뭐 그렇죠. 근데 뭐 망할 거 생각하면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작은아버지도 대기업 임원 됐다가 바로 잘렸다면서요. 그럴 바엔 그냥 내가 내 사업하면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뭐? 너 작은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미국 물 먹었다고 싸가지가 반토막이 났네. 미국에선 나이 많다고 유세 떠는 거 되게 한심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은아버진 미국 가시면 안 되겠네요. 뭐 갈 일도 없어 보이지만. 뭐? 너 이 자식 뭐라 그랬어? 소리 낮추세요. 시끄러워 죽겠네. 남의 집에서 고성방가는 금물입니다. 아시겠어요? 너 이리 와. 지금 아버지 자리 없다고 막 나가는 거야? 한 대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어? 왜 그래? 그만들 좀 해. 오자마자 무슨 난리야. 아빠가 먼저 성훈이한테 뭐라 한 거잖아. 대체 왜 이래? 엄마도 그렇고. 내가 뭘. 돈 좀 번다고 이 자식이 사람을 얕보잖아. 사람 얕본 건 작은엄마랑 작은아빠죠. 이제 당해보니까 기분이 더럽다는 거 알겠죠? 너 아무리 그래도 너보다 한참 나이 많은 어른들한테 너무한 거 아니니? 형님, 이러려고 저희 부르신 거예요? 그렇긴 하지. 근데 시작은 늘 동선애가 먼저 했어. 그래도 초대한 만큼 분위기 좀 좋게 풀어가고 싶었는데 벌써부터 이러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이제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네요. 지우 넌 따로 초대하마. 네, 안 그래도 가려고 했어요. 죄송해요. 빨리 가. 여기서 이러지 말고. 초대하자마자 가라고요? 이게 무슨 영업입니까? 소란을 피워도 정도껏 피워야죠. 안 그래요, 서방님? 아무리 생각해도 수준 차이가 나서 안 되겠으니까 빨리 가세요. 여기 아파트 동마다 경비원 있거든요. 로비에 경비원들 서 있는 거 봤죠? 지금 당장 안 나가면 경비원 부를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동서도 얼른 가. 역시 사람은 끼리끼리 놀아야 하나 봐.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성공하면 단주라나. 예, 성공하면 다죠. 그렇게 억울하면 달에 4천 정도 벌고 오시든가. 그럼 들어가세요. 아니, 왜 밀고 그래? 내가 나간다고 내가. 실례했습니다. 기가 막혀선 너 어디까지 잘 나가나 보자 아주. 직후 집 앞. 진짜 창피하게 왜들 그래. 손님으로 왔으면 조용히 있으면 되잖아. 보자마자 그게 무슨 신뢰되는 말이야. 내가 뭘. 그니까 누가 오자고 했어? 네 아빠가 기어코 오자고 해서 온 거 아니야. 넌 그동안 뭐 했냐? 성훈이 저 꼴통 자식이 성공할 동안 너 뭐 했냐고. 내가 이런 걸 자식이라고 낳았으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동안 하라는 대로 얌전히 해줬는데 겨우 이딴 소리나 들으려고 그랬나 보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부모 자식 영 끊죠. 나도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질이나 하며 자식 자존감 갉아먹는 사람들 부모로 대접하기 싫거든. 뭐? 너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 말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내가 이 와중에 농담이라도 할까? 다신 연락 안 할 테니까 각자 살자고. 야, 너 거기 안 서? 쟤가 왜 저래? 그러게 내가 오지 말자고 했잖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1년 후. 그 뒤로 아들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도 간간히 지우랑 연락을 주고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동서랑 서방님과는 달리 지우는 반듯하게 잘 커서 저희도 가끔씩 불러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있어요. 지우에게 들어보니 동서랑 서방님이랑 아예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지우도 그간 부모에게 쌓인 불만이 많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원하는 대로 해줘도 만족을 못하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해서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안쓰러운 마음에 몇 번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 이젠 엄마와 아들처럼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동서랑은 그때 이후로 연락을 안 해서 이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연락할 일도 더 없을 것 같네요.
이대로 그냥 아들 사업도 계속 잘 되고 남편이랑 저도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